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특별히 고액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늘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 화려하게 살지 않는데도 삶이 단단하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사람. 저는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테크 기술도 특별한 인맥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도였습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 소비를 바라보는 철학, 그리고 삶의 흐름 앞에서 취하는 자세. 오늘은 그 세 가지 태도에 대해 천천히 그러나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단순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잘 보고 나서 넌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말을 해주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더 어려운 문제와 더 쉬운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쉬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실패해서 똑똑하다는 평가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반면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드웩 박사는 이것을 마인드셋의 차이라고 불렀습니다.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보느냐, 성장하는 것으로 보느냐의 차이. 그리고 이 마인드셋의 차이는 돈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에너지로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 잠깐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지갑 안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쑤셔 넣어져 있나요? 지폐가 방향도 없이 마구잡이로 꽂혀 있나요? 아니면 지폐가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고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어져 있나요? 이것이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앤 그레이비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가치 판단을 형성합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의 뇌는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넣습니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의 뇌는 돈은 내 삶에서 귀중한 것이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강화합니다. 일본에는 오카네사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을 신처럼 혹은 귀한 손님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오래된 상인 문화에서는 돈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고 줄 때도 정성껏 건넵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주 정직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수고도, 결국 자기 자신도 함부로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를 귀히 여깁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그 사람의 재정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오늘 저녁 지갑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은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국의 한 소비 심리학자 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연소득이 비슷한 두 그룹의 사람들을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SNS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30분 이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후 두 그룹의 재정 상태를 비교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SNS를 많이 사용한 그룹은 저축률이 평균 34% 낮았고 충동구매 빈도는 2.7을 붙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타인의 소비 패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비의 기준을 타인이 아닌 자신 안에서 찾는 태도. 우리는 왜 소비를 할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더 좋은 차를 사는 이유가 정말 그 차가 필요해서인가요? 명품 가방을 드는 이유가 그것이 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인가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경경제학자 밍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소비를 결정하는 순간 뇌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영역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니라 사회적 비교를 처리하는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 집단 생활을 해야 했던 인류에게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소비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부가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본능을 의식적으로 넘어섭니다. 그의 소비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가? 워런 버핏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지만 수십 년째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1958년에 31,000달러에 구입한 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이 좋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다. 버핏의 절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입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할 때 인간의 뇌는 도파민이 아닌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순간적인 쾌감을 주지만 금방 사라지고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합니다. 반면 세로토닌은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비교 소비를 반복하는 사람은 도파민의 굴레 안에서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반면 자신의 기준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세로토닌의 안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통장 잔액은 꾸준히 쌓입니다. 기준 없는 소비는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흐트립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깊게 삽니다. 오늘 지갑을 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서인가? 그 3초가 여러분의 소비 철학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드문 것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초 UC 버클리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10년에 걸쳐 감사의 심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일주일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을 적은 그룹, 그리고 그냥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그룹.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를 기록한 그룹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렸고 충동적 행동이 줄었으며 장기적인 목표에 더 집중했습니다. 에몬스 박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와 의사결정 체계를 동시에 재조정하는 인지적 훈련이라고요. 3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게 흘러들어오는 작은 부의 흐름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때 더 큰 부를 담을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달 월급 알림 문자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곧장 빠져나갈 금액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카드값, 보험료, 대출이자. 잠깐 들어왔다가 이미 떠나버린 돈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실망합니다. 반면 부가 평생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딱 한 박자 멈춥니다. 이달도 일한 만큼 들어왔구나. 이것이 내 시간과 수고의 결실이구나. 그 한 박자의 감사가 이들에게는 습관입니다. 또는 카드사 포인트가 쌓였을 때, 작은 이자가 입금되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소소한 절약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느냐, 아니면 잠깐 멈추고 인식하느냐.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서 전혀 다른 재정적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인간의 뇌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은 충동 조절, 장기 계획, 그리고 가치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의 뇌는 구조적으로 더 나은 재정 판단을 내리도록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부를 쌓아갑니다. 반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성급한 결정을 부르고 성급한 결정이 손실을 만들고 손실이 더 큰 불안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급보다 큰 물은 결국 넘칩니다. 부의 그릇은 기술이 아니라 감사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3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돈을 살아있는 에너지로 존중하는 것,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으로 소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게 흘러들어온 작은 풍요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 3가지는 재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리고 인격은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지갑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소비하기 전에 3초를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월급 문자가 오면 계산하기 전에 딱 한 번만 감사해 보세요. 그 3가지 작은 행동이 쌓이는 날들 속에서 여러분은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가 머무는 사람으로.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